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북한과 군축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10월 27일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차관, 이제 이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군축 그리고 국제안보 이런 것인데, 그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군축은 언제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단지 군축뿐만 아니라 위협을 줄이고 또 전통적인 군축 조약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군축의 다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은 아주 배신감이 짙게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군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북한이 핵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로 핵 군축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 민주당,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해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7일이니까 그 무렵에 미국에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이라는 것을 다른 몇 개 보고서와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개발을 그만둔다, 안 한다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기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실어서 이거를 더 많이 배치하면 억지력은 충분히 보완이 된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의미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정권은 이제 종말을 맞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북한, 너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핵무기 갖고 있어도 그거 이제 어디다 쓸래?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발표를,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질문이 계속 나온 것이죠. 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이다, 이런 말을 넣었느냐. 그러니까 10월 28일 국방부 부대변인 사브리나 싱이라는 그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그 뜻을 밝힙니다. 이거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다. 그 다음에 이걸 넣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것도 확실히 한 거다.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 보유를 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어느 영역에서 볼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미국 이 전문가들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동맹에게 아주 강력한 확장 억지를 재확인시켜 준 거다. 미국이 지켜줄게. 물론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번 보고서가 북한이 핵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거 김정은이가 남조선 너희가 내 눈에 거슬리면 핵무기 날리겠다고 했던, 공격하겠다고 했던 그겁니다. 물론 미국, 일본 뭐 다 포함이 되죠. 그것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거를 반영한 거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핵을 쓰겠다고 했고 미국에서는 야, 이제 저 북한 핵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진짜 위험하다. 그러니 북한이 안 쓰도록 뭔가 좀 구슬려 보자. 그래서 나온 게 군축 협상으로 가자. 핵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해 달라는 게 지금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니까 그거 들어주고 핵 발사만 하지 않게 하자. 이런 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알겠습니까? 김정은이 네가 한국에, 일본에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너는 핵 쓸 생각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군축 협상의 물꼬를 트는 그거구나.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거 한국과 일본에게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거다. 그 한국에서 떠들썩했던 그것처럼 미국의 강력한 핵 우산을 믿어라 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그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어주면 좋겠다. 미국 측의 바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또 한 이야기가 이번에 삼각공조에서 사각공조까지 강조를 했다.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삼각에서 여기에 호주를 포함시켜서 사각공조를 강조했다. 호주가 들어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대북 억지를 하는데 호주를 포함시켰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도에 들어갔다. 미국이 그 정도로 경계 대상으로 여긴다. 이게 우리에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이 이게 위험하다 할수록 한국의 희생을 딛고 북한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호주까지 포함시키는 게 무슨 뜻인가? 오커스 동맹이라고 있죠. 미국, 영국, 호주. 이 동맹에서 호주에 핵 잠수함 역량을 제공했습니다. 그 호주가 여기에 끼어든다. 그러면 미국이 스스로 핵 잠수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끼어들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협상해야 하니까. 그래, 다시 봅시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너희 정권은 이제 종말을 맞을 거다. 이 내용 갖고 우리 한국에서는 거봐 그러면서
미국이 든든하게 미국만 믿으면 돼.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바로 그 대목, 그 문구가 이번에 새로 넣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김 빠지는 이야기죠. 이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NPR에 넣었던 거 그냥 둔 거다. 빼내지 않고 그냥 뒀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뭐가 바뀌었고 거기가 핵 고도화가 돼서 그래서 미국이 특별히 한국을 지키겠다, 일본을 지키겠다, 그거 아니다. 그 같은 시기에 젠킨스가 미국은 북한과 군축 협상 할 수 있다. 할 의사가 100%다. 대화하겠다고 말만 하면 그냥 만나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이 좀 목소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젠킨스 군축 협상 그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냐 이러니까 살짝 빠져서 일종의 동문서답을 합니다. 10월 28일 미국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이 아주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군축 협상 그런 거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객관적으로 그 프라이스 대변인이 한 말을 보자. 그게 그건가? 프라이스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게 원래는 북한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섞어 쓰고 있죠. 그런데 한반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서 한 소리가 미국은 계속 북한에 접촉을 하고 있고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북한하고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공격하면 때려 부수겠다고 했다고 우리가 지금 그걸 갖고 와글와글 했는데 북한하고 이렇게 절절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도 만나고 싶다. 이상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외교로, 대화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는 이제 실패했다. 지난 30년 미국은 노력을 충분히 했지만 이제 실패를 인정하자. 일단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했다. 그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 목을 메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축 협상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럼 그게 헛소문이냐? 그렇지 않죠. 군축 담당하는 사람이 이야기했고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 아기가 잘 맞습니다. 양립이 된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관련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현재 북한 핵 문제, 여기에 미국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서 자기들 선거가 더 중요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더 큰 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우리 스스로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죠. 도대체 프라이스가 한 저 말이 무슨 뜻인가? 군축 협상은 절대 안 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같은 시기, 아마 같은 회의, 저 군축 협상 이야기가 나온 그때인데, IAEA의 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핵 사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 아직 정치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못 가고 있지만 그때가 올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정치적인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우리는 그 문을 열어 젖힐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군축 협상을 하면 군축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얼만큼 있는지 바로 그때 IAEA에서 뛰어들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곧 협상을 할 거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게다가 미국 측 입장은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제니타운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무슨 풍계리 뭐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그 언론 인터뷰할 때 나오던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10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그 기회의 창문은 이미 닫혀버렸다. 이제는 긴장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자. 핵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핵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자. 비핵화의 희망을 아까우면 갖고 있어도 좋다. 다만 비핵화하겠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면은 이게 북한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더 위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거기에서 북한 핵 보유의 개념을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참 말장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그 국제 주체도, 국가나 무슨 그런 데서도, 유엔이나 이런 데서 핵 보유국을 공식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지도 않다.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정식 절차도 없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게 붕 떠버립니다. 핵 보유국이 있는데, 이미 핵 보유국이, 핵이 있으면 핵 보유국인데, 그러면 북한을 너는 이제부터 핵 보유국이다 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은 어쨌든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다. 핵탄두를 몇십 개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공식 승인이 이미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핵 보유국이다. 어디 공식 인정 절차가 있느냐. 그래서 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하는 공식 인정을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북한은 핵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미국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미국이 말을 함으로써 공인돼 버리는 겁니다. 이미 인정했다. 이렇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현재 이 북한의 핵 보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입장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첫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리고 군축협상, 핵 군축협상을 계속해 가자 하는 게 아주 강력하지만 소수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민주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지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북한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 대신 함부로 핵 공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받는 것까지를 지금 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핵무기 아무데나 쏘지 마라 하는 거는 그건 그때 가서 김정은이가 결정할 문제고. 그래, 이게 미국에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크게 나오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어차피 갖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려고 30여 년 노력을 했는데 그거 실패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이러면서 북한을 지금 핵 개발을 하는 걸 개발하지 말라. 우리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바로 이런 태도, 마치 북한에 핵이 없는 것처럼 핵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게 이런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그걸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속으로 백기 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항복한 것이죠. 이러면서 북한 핵 보유국을 아예 그냥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가자고 하는 게 첫 번째.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절대 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넘어가자. 이게 지금 다수 입장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들,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걸 아마 인정 못할 거다. 그래, 너희 인정 안 해도 돼. 다만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꺼내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암묵적이니까 말로 이렇게 실제로 말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면서 너희 핵이 있잖아 이러면서 북한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암묵적이라고 해도 미국이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핵 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은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다가 북한 스스로 약속을 깨버리면 이게 좌절이 돼서, 그래서
말로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던 북한 비핵화라는 건 죽지 않고 연명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어디에서냐 하면은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제조시설, 핵무기 보유고 이러기에 대해서 밝혀라, 검증에 임해라 하면은 그걸 다 공개해버리면 적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다. 그래서 검증에 실패하면 이거 군축협상 소용없으니까 다시 무위로 하나마나한 거로 하다가 중단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도 비관적인 입장은 뭐냐면, 그런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결국 파키스탄 이야기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따라서 북한도 이렇게 검증 면제, 검증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도 너희 말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군축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 그리고 이게 다수 입장이다. 이게 다수인 데는 현재 미국 측에서는 위험 감축,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좀 줄여보자 하는데 그냥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이다. 이래서 여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는 게 큰 부담이 돼서 비핵화 목표는 안 버린다. 이게 그냥 막연한 꿈으로 이제는 물 건너가 버린 것이 되더라도 그걸 포기하겠다고는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핵 공격 위협을 줄이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비핵화는 안 쳐다보고. 지금 얼마나 나름대로 곤란한 입장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로서는 미국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멈춤 없이 추구해야 된다. 이게 지금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옳은 거다. 이걸 추구하자. 그래서 군축 협상은 안 된다. 이게 또 소수 입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을 두겠다고 하는 이걸 또 말려야만 북한하고 군축 협상이 되니까 미국의 해구산이 든든하다는 것을 막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의 속마음은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지금 최우선이고, 자, 한국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핵 선제 공격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대화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 재래식 무기, 또 미사일 방어 이런 모든 범위의 군사 역량을 다 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 핵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거구나. 이런 이제 풀이가 나왔는데 스나이더 국장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논리적인 정보 취득에 지금 상당히 수준이 낮아져 있어서 외교만이 아니고 바로 이런 안보에 대한 것들, 미국이 앞에서 눈앞에 다 알려줘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참 걱정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셔먼 부장관이 핵무기 공격에 대해서 광범위한 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처럼 동일하게 효과적인 다른 수단들 이런 것을 쓸 생각이다.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놔두고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마지막 수단까지 그리고 서둘러서 최초의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자기 살고 남을 돕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없을 때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해오면 북한 정권 교체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가 그런 분위기로 나왔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다. 단지 그거는 북한 너희 핵공격은 그만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빅터 차하고 그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북한이 가령 우리를 핵공격하면 정권교체를 할 거냐 하겠다는 뜻인가 이러니까 빅터 차가 자기는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느냐 볼튼 씨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빅터 차가 나는 북한 정권교체 이야기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권교체라는 단어 이건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거다. 미국 정부는 그럴 생각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를 정권교체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은 무서운 적이고 지금 대화를 해가고 싶다.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위치에서 그냥 머물고 싶다 이러는데 빅터 차가 이번 핵태세 보고서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다. 똑같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다음에 그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미국은 대북 억지력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억지력에만 의지하고 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북한에게 미국이 패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해결책이 아니죠. 그거는 마지막 수단이고 또 우리 한국에 김정은이가 한국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버리고 가지 않을 거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공격을 받고 나서의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교체 생각은 없다. 이게 오히려 사실 그렇겠지 싶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축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거냐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인정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젠킨스 차관이 군축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물론 이건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도 누차 나온 이야기인데 빅터 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젠킨스 차관은 국무부에서 군축협상을 담당한 사람이다. 알다시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수준을 보면 리비아식 비핵화는 어렵다. 그러니 핵 분열 물질을 제한하고 핵 실험을 금지하고 또 미사일 보유고를 줄이고 하는 이걸 뭐 군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름이 뭐라고 하든 본질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거다. 그런데 그게 어떤 위협이냐? 핵공격 당할 위협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미국이 이거 생각하고 있다 해야 하는데 아직 무엇을 할지 안 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전례 없는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 이랬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빅터 차가 이야기합니다. 전례 없는 강력 대응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최근에 한미일 세 나라 외교차관이 협의를 했는데 바로 그런 식의 협의를 통해서 차차 이거를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차차 구상해 나갈 그런 사안이다.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에서는 과연 이걸 다뤘을까? 다루긴 다뤘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이 한미일 외교차관 그 회의를 했는데 우리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거기서 우리 이런 거 했다고 밝혔죠. 우리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데 공감했다.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은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도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10월 26일에 만일 우리 국정원이 이야기하듯이 11월 7일까지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은 지금부터 생각해내야 된다. 빅터 차의 이야기가 이런 면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싶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우리 한국인의 심성이 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부지지 못하고 세상을 전부 온 세상이 자기를 떠받들어 주는 줄 아는 그런 식으로 응석 부리듯이 살아와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면도 있는데 좀 냉철한 그리고 업무는 업무로서 제대로 처리하는 이런 한국 정부, 한국 공무원이 돼야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쭉 이야기한 걸 정리해보면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 정권을 아주 끝장을 내주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야 든든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은 든든하다. 우리 핵을 보유하겠다 이런 주장은 하지 말자 이랬는데 결국 미국 측 이야기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사실 그렇게 믿는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북한에게 자, 이 정도 말했으니까 핵공격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경고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핵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핵이 있어야 하겠죠. 핵이 있으니까 핵공격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게 결론 다 나온 것이죠. 자,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이 북한은 핵이 있다 하고 이 보고서로서 미국이 공식 인정을 한 겁니다. 결과가 이미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서 너희 핵 공격하지 마라 하면은 정권 종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북한은 핵이 있구나. 그걸 보고서로서 인정을 해준
승인장을 낸 것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북한하고 군축 대화만 남은 상황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젠킨슨 이야기 했죠. 김정은이가 전화기 들고 군축 협상하자 하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 분명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핵 군축 협상에 지금 전념하고 있다.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왜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여기에 또 미국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30여 년 미국 행정부가 쭉 대를 이어 해왔던 건데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게 NPT 체제다. NPT 무너진다. 그리고 미국의 위상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이란도 북한처럼 계속 버티고 가지고 하면 그냥 핵 보유국 되는구나. 물론 한국은 겁을 줘서 말릴지 모르지만 일본도 대만도 자꾸 늘려가겠죠. 이렇게 된다. 지금 차라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든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명분이 있으니까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든지 하는 것보다 이 지구 전체가 훨씬 위험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포기 안 한다 이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도리가 없으면 그러면은 핵폭탄 떨어지는 것도 좋으냐 하고 포기할지도 모르죠. 지금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고 너희 핵무장 하지 마라. 전술핵 갖겠다고 하지 마라 하면서 한국을 위협을 합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겁을 주는 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 스타일을 배워가지고 한국식으로 겁을 줍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해구산 그거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구산 접어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저거 지금 굉장히 약한 거다. 양쪽 어디든지 이제 그만하자 하면은 그때부터 1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냥 끊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계가 좋을 때 한미동맹을 끊을 수 없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해두는 게 좋겠다. 또 말 안 들으면 끊겠다 하는 이야기도 되죠. 그러면 왜 동맹이라면서 우리를 겁을 주고 북한에게는 구슬리는가? 왜 북한은 사탕을 주고 우리는 채찍을 때리는가?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북한은 겁을 줘도 채찍질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차라리 남쪽에 겁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야 미국 입장에서 그 주판을 튕기는 것이고 우리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 하게 되면 우리는 북한하고 같은 테이블에 같은 연단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밑에 있고 북한은 핵 보유국끼리 있는 것이죠. 핵 없는 나라도 끼워줄게. 그러나 핵이 없는 나라와 핵이 있는 나라는 다른 겁니다. 애초에 이야기하는 내용도 다르죠.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핵이 있는 나라는 핵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 것이냐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예 다른 거다. 그래 이번에 저 보고서 나온 것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다시 풀어보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미국과 북한은 핵 군축 협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한국 보고 너희가 미국의 핵 우산을 믿지 않으면, 의심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동맹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동맹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나라와 동맹이 되는 게 더 힘이 있지. 호주도 그러면은 미국한테 의지해서 미국이 기분 나쁘면 핵우산 접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런 동맹입니까? 우리 한국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